네, 안녕하십니까. 엔캠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엔캠 장전 대응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엔캠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짝 불안한 캔들도 하나 떴었고, 어떤 캔들이냐면 바로 요 캔들이 조금 불안한 캔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떴었는데, 그 이후로 갭 하락해서 시작하나 싶더니만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도 연출하고, 그러더니만은 또 음봉이 떴습니다. 윗꼬리 음봉이 또 발생하면서, 요렇게 팔고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요렇게 헷갈리는 구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 요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장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엔캠에 대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내용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맞짱 뜨는 내용의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기사가 반전되면서 나왔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했는데 사실상 거의 피해가 없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이상 뭐 안 때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공을 오픈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늘을 오픈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형성됐던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꽤 많이 진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란과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죠. 해외 증시 차트 놓고 보시면 나스닥이 조금 일봉상 큰 폭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승하는 척 해놓고 윗꼬리 달고 빠졌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은 나스닥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공포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서 인버스 관련 종목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전쟁 관련해서 방산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유 관련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금리 관련 종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 같은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 같은 종목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인버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핫했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정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엔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지수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엔캠이 지금 코스닥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뚝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엔캠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도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테마가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돌았지만, 저는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오른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도 IRA 관련 수혜주랑은 별개로 움직였죠. 왜냐면 이런 구간에서 트럼프 씨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 트럼프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전기차는 중국이 다 만들 거고, 내가 당선되면은 나는 IRA 바로 그날 즉시 폐기한다. 어떤 날에? 당선되는 날에 바로 즉시 폐기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날에 엔캠이 20%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일단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랐다라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엔캠은 그냥 단순하게 빚이 많아서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단기적인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짚어볼 점은 뭐냐면은, 일단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MSCI 때문에라도 엔캠이 주가가 급하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간에서 최소한 뭐라도 칠 거다? 박스권 구간이라도 유지를 할 것이다, 횡보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분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MSCI에 편입되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던데 MSCI 편입이 안 되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MSCI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변화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풍제약 관련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짚어드렸죠. 일단은 MSCI 관련한 패턴이 조금 깨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전에 신풍제약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은 이유로 세력이 매도한 캔들이 분명하게 떴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세력이 매도한 캔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냐면, 세력이 보통 매도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5일선을 타고 야금야금 올리다가 주가를 갭을 띄워서 20%에서 갭을 띄워서 30%까지 상한가까지 찍어 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팔아먹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다 양산해 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매도하고 토낄 때 나오는 캔들인데, 이때 터졌던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가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이 찍혀있는 게 여기 확인이 되실 텐데,
확대를 해놓고 잠깐 볼게요. 이 아래 꼬리 캔들을 발생시켰던 요 날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 캔들이 발생했던 요 음봉에서 거래대금이 2.4조가 터졌습니다. 이때 1조 터졌던 것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상태에서 21선을 딱 주차시켜 놓고 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고, 이때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이미 MSCI에 편입된 이후였고, 이때 MSCI라는 재료가 어떻게 활용이 됐어요?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MSCI가 활용이 됐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보시면 자 여기 있죠? MSCI 효과, 외국인 매도 공세 속 신풍제약 시젠 알테오젠은 샀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은 최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지수에 편입된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다른 건 다 팔아제껴도 MSCI에 편입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앞전에 세력이 일반적으로 매도한 캔들을 넘어가기는 조금 힘든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이 물량을 한 번에 털 수 없다 보니까 쌍봉을 찍고 빠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그걸 넘어가는 캔들 흐름이 나올 때 MSCI라는 재료가 불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패턴이죠. 왜냐면 지금 관점에서는 MSCI 관련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고점을 먼저 찍어놓고 정작 MSCI 편입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가는 척 하지만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최근의 패턴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다? MSCI에 편입되고 나서가 더 많이 상승한 케이스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여기서 아랫꼬리를 발생시킨 캔들을 손바뀜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대금이 아랫꼬리를 발생했던 캔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21선을 딱 지켜줬다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엔캠은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물론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동원돼서 올라온 종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강하게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전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던 엔캡인데, 이날 보시면 특징적으로 이틀 동안 매수를 하면서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3일 동안에 매도하면서 팔고 나갔는데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누가 쓰는 거죠? 외국인이 쓰는 거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단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러니까 안 무너져. 추세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가지고 놀면서 기본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거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프로그램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매수의 포지션에 있고 아직까지 매도하고 있는 흔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상승시켜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일 세력이 이끌고 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일 세력이 이끌고 와서 주가를 상승시킬 때 거래대금이 매일같이 몇 천억씩 터지는 걸 단일 세력이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주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으로 손바뀜이 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최근에 들어온지가 확인이 되시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와 이런 구간에서 개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매수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건 프로그램이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지 간에 엔캠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엔캠은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한번 확 털어서 매집을 해놓고 다시 한번 주가를 21선 부근에서 돌아나가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종목입니다. 그게 여기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역사적 신고가였던 13만 6천원 13만 6천원을 찔러주고 빼면서 하루 종일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가 뭐였죠 여러분? 음봉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고점 부근에서 제일 많이 산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세력이다라는 얘긴데, 이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 요 구간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음봉 매집을 하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본인들이 호가를 받쳐놓고 매도를 때린 주체가 바로 세력이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한번 자전 거래를 하면서 이전에 끌고 오고 있었던 사람들 물량을 잘 받아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갈 때 거래대금이 확 줄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는 패턴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이 언제였냐면 1월 19일이었습니다. 1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급락 흐름이 연출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대응방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대응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1월 19일 날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1월 19일 날 1시 1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1시 20분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이때 제가 안내드리고 나서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 23%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하고 매도했던 타점을 안내드리면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쭉 끌고 오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가 길게 먹었던 구간 두 구간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하단에 보시다시피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26일로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대응방 상단에 1월 26일이 확인이 되시죠? 제가 1월 26일 날 뭐라고 안내 드렸냐면은 동시효과를 지켜보면서 엔캠이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만원의 엔캠을 매수가를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었고, 11만원이 여기다 보니까 장중에 107,300원까지 갔다 왔었죠?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다음번 구간이 어디냐면은 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2월 5일인 게 하단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마찬가지로 2월 5일 확인이 되실 거고, 2월 5일날 제가 엔캠을 9시 15분에 매수 안내를 드렸는데 17만 7천원 이하로 매수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17만 7천원 이하면은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제가 안내 드렸던 캔들이 요 캔들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9시 15분에 17만 7천원을 넘어가서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요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대략적으로 5분봉이다 보니까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텐데 그 이후로 요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요렇게 엔캠을 실시간 대응방에서 안내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응방에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엔캠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쌍봉 같은 느낌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고 확실하게 추세가 이탈하는 걸 보고 제가 확인 매매로 매도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점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안내는 제가 영상에서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영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장 마감하거나 아니면 장 전에 올려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만약에 제가 장중에 촬영하게 되면은 20분 동안 촬영하면 20분 동안 또 편집하게 되고, 또 20분 동안에 걸쳐서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려고 영상을 틀게 되면은 최소 1시간 전에 촬영하는 영상을 보고 대응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장 중에 영상을 찍나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찍나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1시간 전에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응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엔캠이라고 이전에 보냈었는데 아직까지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은 엔캠에다가 1을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종종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엔캠에다가 1을 적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 패턴이 조금 위험한 패턴이긴 합니다. 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추대되면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발생했다 보니까 엔캠 지금 구간에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한번 떴었는데, 요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보면은 무슨 더듬이처럼 이렇게 뿅 했던 이 패턴이 지금 엔캠한테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엔캠 너무 불안한데 뾱뾱 하는 패턴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 뾱뾱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점이 다르냐면,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락할 때 거래량과 상승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 지금 엔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까? 지금 하락할 때? 이렇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다르다라는 거고, 신성델타테크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락을 했었나요, 여러분? 정말로 미친듯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락할 때 거래량 엄청나게 터진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물량 정리할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게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일단 다짜고짜 갭을 띄워서 주가를 쭉 상승시키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죠?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개인들이 막 따라 사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분명히 많이 물량을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눈치가 볼 필요가 없었는데
있었는지 이런 구간에서는 아주 거하게 던지면서 이렇게 세력의 이탈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뾱뾱 솟아있는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엔캠이 이거랑 지금 똑같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이렇게 뾱뾱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캠이 지금 당장에 급락이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MSCI에 편입되려면 요 구간에서 최소한 박스라도 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런 구간에서 한번 급락을 시켜서 21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는 지점에서 만약에 21선을 깨고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이 여기에요 여러분. 4월 2일날 유튜브에다가 4월 2일 트레이더 K 엔캠이라고 쳐보시면은 4월 2일 영상에 제가 정확하게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21선을 올라타는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해볼 만하다, 지금이 당장 한 주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바로 매수 타점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던 지점이 여기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50% 가까이 수익인데, 우리가 이게 조금 내려와서 30%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매매라고 하죠. 확실하게 꺾이는 걸 보고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엔캠을 접근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엔캠이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21선에서 찍고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까지 있었는데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전고 매물을 소화해주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21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이어졌던 에코프로기 때문에 엔캠 맥시멈으로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이 어디다? 21선은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장중이라기보다는 종가상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한번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으면서 오버슈팅 구간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엔캠 왜 그러냐면 요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웰바이오텍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웰바이오텍이라는 정말 안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랑 엔캠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웰바이오텍의 사례에서 한번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 웰바이오텍이 이렇게 멀쩡히 있던 주가를 다짜고짜 하락시켜 놓고 매집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1년선 부근에서 올라타서 슈팅을 줬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잡주라고 여러분들이 욕하신다 하더라도 엔캠 지금 뭐 저점 대비하면 5배 올랐습니까? 5배 뭐 그 언저리로 올랐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웰바이오텍이 이때 무서운 상승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 웰바이오텍이 이때 어떤 내용의 이슈가 나왔냐면은 이제 CB가 상장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2023년도 8월 달에 한번 10이 얼마나 상장됐나 한번 볼까요? 자, 거래소 공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2023년도 8월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월 1일날 국내 10이 추가 상장이 있죠? 여기 보시면 보통주 추가 상장하는데 1300만 주 가까이가 있고 47회가 910만 주, 그리고 47회 발행가액이 1000원인데 상장된 날이 언제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시면 49회가 1500원인데 47회랑 49회를 그러면 이제 짬뽕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평단가가 우리가 이제 보면 12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상장됐던 날이 언제냐면은 8월 4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4일보다 아시다시피 권리공매로 인해서 이틀 전에 매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8월 4일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요 8월 4일날 요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간에서 팔았을까요? 요 구간에서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구간에서 팔고 나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만만치 않게 터지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끌고 온 물량을 상승시키면서 고점을 한번 찍어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뭐 이게 꼭 정석이어서 무조건 그렇게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먼저 멀쩡하던 주가를 다짜고짜 하락을 시켜서 하락한 상태에서 특이점 한번 발생시키고 중간중간에도 매집봉 계속 떠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찔러주고 빼고 이러면서 주가가 1년선으로 올라타서 본격적인 슈팅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고, 처음으로 파는 물량은 자기들이 이 앞전부터 끌고 오던 물량을 먼저 팔고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요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뜬다? 소위 말하는 밥그릇 패턴이 지금 뜨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엔캠을 제가 왜 이런 잡주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세력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단은 지금 엔캠이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팔 물량이 있는데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그 전의 고점을 찍어놓고 내렸다가 올리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계속적으로 덤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런 구간에서 엔캠 급락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MSCI에 불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받기 전까지 최대한 요런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가감없이 제가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고 여기 보이시는 대응방에서도 안내를 드릴 건데,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입장 안내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채팅 금지라고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제가 장 중에는 채팅을 닫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중해서 장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막 채팅이 난립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 중에는 제가 입장 안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전에 입장하시기 바라겠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엔캠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 볼 종목으로 해서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타점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에서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매도 타점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우리가 엔캠을 끌고 가면서 다른 한 종목도 포트에 구성하셨으면 하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있었을 때 삼성의 유리기판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LG를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엮이는 게 얼마나 큰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는지를 필옵틱스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XR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세력이 군데군데 매집한 흔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대시세가 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아니라 1년선 부근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리턴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요 XR 관련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요 XR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요 XR이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요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 개요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